습기 관련해서 네.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. 윤핵관이라고 해서 표현도 나왔는데 아니,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.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제가 윤핵관이라는 그 사람을 내치라고 하기 참 어려운 이유는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가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.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.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.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 말 저게 핵심이었잖아요. 내가 왜 이렇게 지방 순회를 하는 이유,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본인 보러 홍보비 해먹으려 한다라는 발언, 인사 조치해야 된다.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 들어보지 못했고 이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.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만난다. 접점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? 이 발언이 중요할 텐데. 우선 후보가 우상까지 내려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일단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배석하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이제 배석이 과연 좋을지 나쁠지는 좀 제가 볼 때 약간 중간적이에요. 잠시만요. 그럼 세 명이 만나는 네, 세 명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도 그 만찬 해동이 적격적으로 성사됐을 때 권선동 사무총장이 배석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결과는 이제 물론 사후적인 결론입니다만 결렬됐는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둘만의 만남을 원할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간 김에 적극적으로 후보 입장을 들어보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저는 두 분이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 지금 윤핵관만 해도 지금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이준석 후보는 어제 콕 찍어서 홍보비 발언한 그 사람은 당신이 아실 테니 잘라라라고 지금 요구를 사실 걸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 최소한의 요구는 어떻게든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난 못 들어봤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부터 서로 간에 이상한 그 오해가 있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만나서 그동안 쌓인 게 있으면 풀고 또 잘못 전달된 게 있으면 그걸 또 풀어주고 오해가 있으면 좀 그 진실을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.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대선 캠페인의 전략이 있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선대위 구성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만찬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김 교수님, 근데 제가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어서 왜냐하면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배수진을 쳤거든요. 이준석 대표가. 근데 만약에 어떤 인사 조치도 얼마나 두 사람이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조치가 안 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복귀의 명분이 없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어제 제주에서 말한 인사조치의 요구 조건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저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저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인사조치 할 수가 없죠. 와전됐다면. 예,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핵관 여러 가지 이 기사가 나온 게 지금 저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지난 한 일주 이상 동안 윤석열 후보 측 정무핵심 관계자 발로 해서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그게 대부분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이준석을 비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 만난 자리에서 최소한 인사조치는 못한다면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윤핵관이란 그 윤핵관발 기사가 나오는 건 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. 아니면 엄중하게 내가 주변에다가 경고를 하겠다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김병준 위원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들은 것 같다. 오늘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요. 근데 좀 이 부분을 짚어야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선대위 활동을 거부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서 도대체 당의 홍보 본부장 역할은 뭐고 홍보비 논란이 뭐길래 이거 사실관계를 좀 한민수 수석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홍보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방송 전문가를 임명을 했습니다. 근데 홍보본부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. 그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울러서 이 선거 비용이 상당 부분 어찌 보면 뭐 거의 다라고 할 정도의 비용을 이 홍보비에 집행을 합니다. 가령 예를 들면 2017년 대선이었죠. 그 뭐 자유한국당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때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한 420억 정도를 선거 비용을 썼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이 홍보비라고 볼 수 있는 전체 뭐 그 유세 관련된 거랄지 아무튼 뭐 그 방송
광고비랄지 모두 합치면은 한 380억 원을 썼습니다. 그러면 90%가 넘죠. 그러니까 저뿐만 자유한국당뿐만이겠습니까?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정도의 그 비율로 집행을 했을 겁니다. 이 모든 것을 홍보본부장이 결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홍보본부장은 저도 뭐 언론사 했을 때 그 신문사 광고를 할지 이런 거 부탁할 때 가장 먼저 일선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되게 심기도 굳어야 되고 아주 콘셉트도 잘 잡고 전략에도 능한 분이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뭐 이준석 대표가 인사조치까지 요구한 홍보비 해먹는다고 한다는 발언, 저도 뭐 어서 그 발언을 한 분이 누구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예. 이런 정도로 퍼져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없었던 일처럼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볼 때는 윤 후보가 내려가시기 전에 100년 만에 대표 새로운 걸 배운다, 매일매일 배운다 이런 표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섭섭한 게 있으면 내가 풀로 간다고 해야지.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되게 더 화가 날 것 같은데요. 100년 만에 대표를 그렇게까지 패싱했냐고 물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예. 6일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갈등 봉합이 돼야 되지 않냐. 이게 야당 내부의 생각일 겁니다.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. 일각에서는 뭐 선대위 출범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전 뭐 선대위가 출범하지 못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안 가는 것 때문에 진짜 늦춰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라도 들어오겠죠.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.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도움은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는 거지.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지금 6시 4분이고 1시간 뒤쯤이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랜만에 만납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뭐 봉합이 당연히 잘 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출범 뭐 예정은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 출범식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건 본인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지금 당헌 당규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 대표의 하나의 임무가 되겠죠. 본인의 어떤 그 뭐 권리도 있겠지만 임무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대위가 뜨는데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오지 않는다?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뭐 당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헌 당규에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 상임선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어떤 면에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선대위가 뜨더라도 뭐 비판의 초점은 결국은 이게 선대위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다 맞추지 않겠습니까? 벌써 이게 지금 후보가 뽑힌 지 한 달째거든요. 예. 한 달 만에 지금 선대위가 뜨는데 당대표가 보이콧해서 안 온다? 이거는 뭐 사실 선대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만나는 거 제일 좋은 모습은 윤석열 후보가 차에 같이 태워서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데 오면서 뭐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즉 자기가 당대표직을 갖고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당대표 유지하려고 그러면 아마 선대위에 참석 안 하면 이건 굉장히 해당행위가 될 수 있어요. 예. 즉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당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까지나 윤 후보 측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안 오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아마 그때 되면 당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파열음이 있었던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잠시 뒤 7시 30분에 울산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. 저희가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 그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